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21일 정제는 끝나서도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 예불 하고 자선하고 감사 노트 쓰고 또 원노트를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거 매일매일 그것이 하루에 길어봐야 한 15분 그지요? 한 15분에서 20분 축원하고 이게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가 내 시간을 그냥 정신을 차려야 할애가 되는 거죠. 그냥 20분 동안 누워 있어도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치? TV 봐도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는데 그 20분을 내가 투자를 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이거 이제 돈 안 들고 이런 말하자면은 습관을 바꾸고 성공의 교실 이런 데 가면 수백만 원이죠. 그 프로그램 한번 하려면 수백만 원인데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보통 몇 주에서 인생 바뀔 것 같으면 온 사람이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하지. 근데 가면 그럴듯해. 근데 오면 도루묵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의 이치를 알아서 그 근본의 이치대로 내가 수없이 훈련하고 행을 할 때 내가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희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쭉 사는 이제 어머니 세대가 이제 물러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세대로 간 거죠 이미. 그러니까 1900 우리 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보자. 지금 2014년이죠. 1890년 후반이었 시대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년 이전, 그러니까 1800년 마지막 되시는 분, 또 우리 부모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세대는 1920년 초반, 그리고 무령거사님은 1940년대 후반이지만 저는 또 1950년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1970년 후반 80년, 그 다음에 막둥이가 19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집을 보면은 100년의 세대가 다 있는 거야. 100년의 세대가 한 집안에 4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100년의 그래도 가만히 이제 그걸 보면서 1890 몇 년생이신 우리 시할아버님이 말하자면 1980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식은 1800년 후반에 계시고 몸은 1980년대에 있었단 말이지. 굉장히 성각자들은 또 좀 다르죠. 성각자들은 50년 100년 막 이리 앞서가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1920년에 사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2010년대까지 살으시더니 201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1950년대 태어나서 2014년대 몸은 와 있으니까 2014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IT 산업이랄지 그 사고 구조가 우리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걸 가지고 있대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내가 늘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령거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왕년에 이건. 옛날에 나는 그 소리 하지 마라 오네. 그 소리 하지 마라 오네. 맨날 그러는데 내 인식은 옛날에 가 있어. 근데 몸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내가 고정된 거를 놓아버리면 여기 올 수가 있겠죠. 습관을 놓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고정되어 있는 걸 놓아버리면 여기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은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21일 전쟁 9월달 9월이죠. 9월달은 이제 그것도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잘 들읍시다 해서 원노트를 씁시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원노트를 씁시다. 제 21일 전쟁 첫 마디에 요거를 쓰고 밑에 이제 그걸 원노트를 쓰자는 거예요. 원노트를 쓰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여기 지금 뭐 가면 갈수록 제가 한 번씩 얘기하겠지만 2014년 하계전쟁 맨 마지막 날 한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이거든. 무엇을. 근데 그분은 그분도 뭐 미국 가서 박사까지 다 받아오셨으니까 교육학 전공하시고 했으니까 토론을 해보는데 굉장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뭐를 하는 거, 어떻게를 더 중요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원이 무엇인가. 내 인생 최고의 내 인생에 일시명이라는 이런 인연을 지어서 이런 몸을 놔두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거 팔다리 다 없이 외국에 그분 이름 뭐랬지? 있었잖아.
뭐 그분 계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똑같이 고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모든 생명들은. 그러니까 오체불만족, 그분도 팔다리 없는 분이죠. 그분도 내가 이게 팔다리가 다 있는 세상에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거는 내가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는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라고 생각.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팔다리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팔다리가 없으니 나는 병신이다고 까풀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그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어떻게가 결정이 돼? 어떻게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는 방법론적이거든요. how거든, 이거는. 얘는 why가 왜? 이 말이거든. 무엇을? 내 인생에 왜? 이것이 먼저 돼야, 이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떻게 돼요? how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how는. 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방법이 나타나죠. 왜? 관심이 거기에 늘 가 있으니까. 몰입의 상태에 있으니까 how가 그대로 드러난다. 근데 이것이 간절하지 않고 이것만 자꾸만 찾으려고 돌아다니면 어그러지죠.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냐, 간단하냐, 명령하냐, 가장 중요한, 얼마나 why, 내가 무엇을, why가 아니라 what인가? what, 죄송합니다. why에도 들어가지. what, 내가 무엇을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그것이 이것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 백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보게끔 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은 허공을 내 손바닥 위에 보고 올려놓고 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러면 how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행주자와 일상생활, 이 how에 들어. 그러니까 죽이 막 끓어. 그러면 이건 how에 들어가죠. how. 근데 이거는 바탕은 죽이라. 이거는 wash.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원장 노릇을 하고, 제 얘기를 하면 선원장 노릇을 하고, 또 집에 가면 마누라 노릇을 하고, 엄마 노릇을 하고, 할머니 노릇을 하고, 또 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죠. 우리 진정신 같으면 빵 만들죠. 빵 만들어서 돈 벌어야 자기도 살죠. 다른 사람도 직장 가서, 우리 또 안병엽 선생님은 남 사진 많이 찍어줘야 또 밥 먹고 살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조고사님은 가서 군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돈 버시잖아요. 그래야 또 새끼도 먹여 살리고 처자식 다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죠. 그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무엇의 발현의 장이라. 나의 모든 일상생활이, 결혼을 해도 무엇을 발현의 장이고, 돈을 벌어도 무엇을 발현의 장이라. 일상생활 발현의 장. 그래서 내가 먹고 자고 똥 누고 나가서 일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 이런, 돈 벌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을 발현의 장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준영이가 요새 알바 해요?
알바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값이라도 내가 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엇을 발현이 되는 장이다. 무엇이 발현이 되는 장이다. 그냥 가서 뭐 그러면 완전히 자세가 틀려. 내가 그 알바하는 곳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지만 알바를 하는 그 자리에 가서는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알바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 의식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발현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월급은 받지요. 받지만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 정밖에 안 돼. 근데 나의 가치관의 발현의 장이다 이러면 손님이 오시면 주인의 마음으로 하니까 깍듯하게 잘하겠죠. 서비스도 잘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딱 봤을 때 그 사람 참 쓸만하네. 그래서 옛날 말에 그 자기 자랑 자기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귀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옛날 어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인이 된다. 근데 무엇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돈 안 벌면은 내 처자 지금 못 먹여 살려 이러면 종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남 보기에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해. 돈 벌러 가. 아도 키워. 밥도 해먹어. 저는 죽으니까 밥도 해먹어. 근데 어떻게 주인으로서 밥을 해먹느냐 빨래를 하느냐. 내가 나 신경질 나고 내가 뭐 대학까지 나가 내가 맨날 이렇게 뭐 이런 일만 하고 그죠? 그러면 평생 종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서 내가 주인이 될래? 종이 되려면 사람들 다 주인 된다 하거든요. 주인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딱 그걸 가져야 된다. 가지고 그것이 전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가치관이 발현이 되는 그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하면 내 자녀에게도 알게 모르게 자꾸 얘기하게 되고 같이 있는 동료에게도 얘기하게 되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딱 사람이 보면 알아. 이 사람 말 나오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 되려고 사느냐 종이 되려고 사느냐 그거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지. 똑같이 자기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원노트 씁시다 자꾸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점점 능음경이 깊어지고 처음부터 깊었지만 더 깊어지고 더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이 능음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백봉쌤 법문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항상 모든 경전어로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읽을 때 그것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 적혀 있는 게 뭐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자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요. 자리인데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모습은 변합니다. 변하니까 모습은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것만 이해를 딱 알면은 허공짜리가 그냥 드러나.
허공자리가 그냥 드러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떻게? 빈 모습, 이름뿐이 모습 잘 알거든요.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름뿐이 모습을 잘 그린다. 이게 새말피죠 지금.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공부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지도리 공식. 자, 여기서 상대성, 모습은 가짜다. 이거를 우리가 딱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절대성이 굴린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챕터에서 절대성이 굴린다.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다. 불이다. 불이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7번부터는 불이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공의 하나님 그 말이죠.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모습과 이 자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는 절대성이 굴린다라는 이 챕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능엄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축약을 하면 지금 여기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 안에 그냥 펑빡 다 들어옵니다. 싹 다 들어옵니다. 자, 우리 어디부터 알아보냐면 167쪽 경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경을 읽는 공덕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경 우리 다 같이 아나나 이 가깝고 먼 곳에 있는 모든 불상의 성질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너의 견정이 청정하게 보고 있다. 이때 불상은 종류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만 이것들을 보는 너의 견성은 차별이 없다. 자, 여기서 상대성은 모든 물상은 상대성은 가짜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이 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칠판을 봐. 그러면 내가 칠판을 보는 견이 따로 있고 지금 이 책을 보는 견이 따로 있고 이 선풍기를 보는 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모든 물체를 봐. 우리가 다 봐. 지금 물체를 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에어컨을 보나 칠판을 보나 이 연등을 보나 모습은 다 물상은 다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는데 보는 자리 이 절대성 자리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암보살님 우리 조거사님 또 황거사님 이렇게 해서 다 봐요. 그죠? 우리 다 보지요. 그러면 눈의 보는 성능에 따라서 등광보살님은 눈이 안 보여 잘. 그러니까 25도가 안 보여. 근데 난 25도가 딱 보여 지금. 눈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죠. 근데 기능에는 차이가 있어도 보는 그 자리는 차이가 없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봐. 개미도 보고 소도 보고 돼지도 보고 고양이도 봐. 다 보는데 보는 성능은 차이가 있어요. 보는 성능은 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는 그 성품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거사님 그 밑에 강의 좀 읽어봐 주십시오. 시각 현상을 알아볼 적에 보이는 경계는 차별이 있으나 그것을 알아보는 견정은 같은 놈이니 차별이 없다. 하나는 차별이 있고 하나는 차별이 없다. 예, 상대성은 차별이 있죠. 각각 다 다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왜 차별이 있느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다 이거지. 그거는 본래 이거 절대 평등성한 이 견성은 차별이 없다. 그다음에요. 그러하니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놈인 것이 분명하다. 즉
시각 현상 중에 청황, 적대의 오색이 같이 있어도 견정은 그 오색을 모두 다 알아본다. 흰색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검색도 같이 알아보지만 그 견정은 같은 놈이다. 청색을 보는 견정과 홍색을 보는 견정이 다른 놈이 아니다. 마치 거울에 차별이 있는 여러 가지 오색 리스트의 영상이 비칠 적에 거울로 밝으민 허명은 전혀 오색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것과 같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규봉 종밀대사의 법집 별행록에 보면 진심의 바탕과 작용을 거울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글이 있다. 진심의 본체에는 두 가지의 작용이 있으니 하나는 자성의 본용이요 또는 수연하는 응용이다. 구리로 만든 동경에다 비유해보면 구리는 바탕이니 자성체이고 구리 거울의 허명은 자성 본용이고 허명한 거울에 나타난 영상은 수연 응용이다. 영상은 인연을 상대하면 즉시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는 천 가지의 차별이 있으나 거울의 허명은 광명이니 밝은 것은 오직 일미일 뿐이다. 예, 여기 이제 진심의 본체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작용이 하나는 허명한 자성 본용이고 하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비치는 수연 응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타날 때는 천 가지의 차별이 있으나 거울의 그 비치는 성품. 여기가 거울이면 여기 진정심도 비치고 책상도 비치고 또 자동차도 비쳤다가 가고 이렇게 해. 또 온갖 영상이 다 비치지만 그 비치는 성품, 비치는 성질, 그걸 허명이라고 하는데 텅 비어서 밝은 성품, 그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거울에 그거에. 그래서 여기서 오직 밝다는 것은 바로 그 허명한 그거죠. 그 밝은 성품, 공적 영지한 그 성품은 오직 일미일 뿐이다. 일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성일 뿐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허공성일 뿐이다.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여기서 견성은 견정. 여기서 견정. 견정은 예. 거울이 허명에 해당하고 대상은 거울의 영상에 해당한다. 같은 글 중에 또 구슬 비유가 있다. 또 만유주에 비유해보면 한 개 만유주는 하나의 신령한 마음과 비슷하다. 오직 만유주가 두려시 투명하고 깨끗하듯 이 마음은 공적하여 신령하게 안다. 만유주는 도무지 일체 차별이 있는 색상이 없지만 그 바탕이 허명함으로 바깥 물건을 대하면 능히 일체 차별이 있는 색상을 나타낸다. 만유주에 비치는 색상은 차별이 있을지언정 허명한 만유주는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다. 이 구슬 비유도 앞에 나온 거울 비유와 같은 내용이다. 두 개의 비유가 모두 시각 현상에서 견정이 허명하여 공적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만이주가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인가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이 그겁니다. 그게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만이주인데 투명한 구슬이 있어. 투명한 구슬이 딱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지견이 난다고 해요. 그 원각경을 읽을 때 투명한 구슬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과 같이 비유를 했단 말이죠. 투명한 구슬이 있으면 만약에 까만색이 오면 구슬이 까만 색깔로 비치겠죠. 또 빨간 게 오면 빨간 색깔로 비쳐. 비치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구슬은 빨간데도 물들지 않고 까만데도 물들지 않아. 이게. 그래서 구슬은 본래의 그 밝고 맑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 게 비쳐도 물들지 않고 까만 게 비쳐도 물들지 않는 거 왜 그러죠? 저 공성이라서 그렇죠. 이제 불의 그 뒤에 나가면 이제 다음부터 7번부터 불의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물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그런 모든 모습은 가짜거든. 성품은 그 성품이 텅 비어 있어. 우리가 보면은 진짜 같아.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게 딱딱해. 딱딱한 것이 진짜 같아. 진짜 같지만 이것이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촉은 다 모습이라.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몸을 질장해야 된다. 자꾸만 대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왜? 육근을 통해서 보는 육진의 현상이 너무나 생생해서 우리가 이미 망견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못 헤쳐나와. 그거를 이미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견성의 묘명한 것이 진실로 너희 보는 견성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든지 모습은 전부 다 차별이 있지만 보는 그 성품은 차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 견정을 묘명한 것이 진실로 너희 보는 견성이다. 견정이 뭐라고 그랬죠? 본래 그 진에다가 약간 망이 가가 약간 이렇게 가미가 된 거라고 했어요. 자기 그 사이클에 따라서 보게 된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보는 성품, 그 진, 견정의 그 진에 해당되는 그 보는 성품이 진실로 너희 견성이다. 그 다음에 저기 황생님 읽어주시랍니까? 강의. 앞에서 보는 빛깔은 차별이 있으나 그것을 보는 견성은 항상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다고 했다. 잠깐만요. 목소리 저기 목 아프셔요? 괜찮습니까? 예. 여기서 다시 견정과 견성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견정의 그 묘명한 성품이 바로 견성이라고 하십니다.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이 견정이고 견정에서 볼 줄 아는 성품이 바로 견성이다. 이 견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칠판 닦개다. 칠판 닦개라고 모습을 봐. 모습을 보면 망이 들어있죠. 나의 사이클이 들어있죠. 본래는 이게 그대로 빈 거지요. 그런데 나의 업력으로는 이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 그게 망견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는 그 성품은 바로 볼 줄 아는 성품이 바로 견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견성과 견정을 재차 비교하면 이른바 견성은 진심인 능지가 가진 능히 견할 줄 아는 본성 내지 본능을 가리킵니다. 견정은 육도에 윤회하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각각 소속된 특정한 세계의 주파수에 맞닿아 제각기 욕전의 여러 가지 다른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을 가리킵니다. 즉 아나율과 아난과 여러 보살과 열애가 알아보는 견성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사이클의 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시각 현상은 각기 다르다. 견성이 전변에 이미 주와 기기가 주어진 제1호입니다. 또한 망리에 속하여서 사이클에 따라서 그 능력의 차별이 있다. 그러나 견성은 영지의 본능으로 차별하다. 본래 진심은 공적하고 영지하다. 진심의 작용인 견성과 문성들도 모두 공적하고 영지하다. 즉 공적하니까 가지가지 빛깔을 타하고 공적하니까 차별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낮춰주다. 공적하니까 보고 듣는 놈 그 자체는 아무런 특색이나 변화가 없어서 항상 유효하다. 예. 여기 보면은 공적하니까 그 위에 아나열과 아난과 여러보살과 열애가 알아보는 모든 그 생명체가 알아보는 그 보는 견성은 전부 동일하지만 각각의 그 사이클이 다른 견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견정은 각각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견성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정은 견성이 전변했다. 왜냐하면 견성은 바로 그 진만 있다면 견정은 망이 지금 사이클이 붙어있는 상태다. 이 말 주와 객이 갖추어진 제2월이므로 이른바 망에 속하여 사이클에 따라서
그 능력에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아나율이 보는 것이 다르고 아난가 보는 것이 다르고 보살과 열애가 알아보는 것이 다르고 내가 보는 것이 다르고 여기 보살님, 거사님이 보는 것들이 개미, 소, 돼지, 개, 말 이 보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진심은 공적하고 영지에서 진심의 자격인 진심을 눈에 있으면 견성이라고 부르고 귀에 있으면 문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것은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름은 견성이다 문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거를 떠나버리면 모든 망상을 떠나버리면 그만 그대로 한 자리가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죠. 제일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연불 할 때, 예불 할 때 우리가 예불 하는 소리를 내가 내면서 내가 듣죠. 그러니까 하나라 말이야. 소리를 내는 거하고 듣는 게 하나라 전부.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적하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가지가지 빛깔을 다 알아봐. 그 공적한 데서 가지가지 빛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일어나니까 또 텅 비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을 다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고 듣는 놈 그 자체는 아무런 특색과 변화가 없어서 항상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공성이니까 텅 빈 성품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마음의 공적한 특징을 주봉대사에 비례문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적인 영지가 이를 따르고 오를 따르되 마음은 원래 저절로 한다. 영지는 인연을 만나서 생긴 것도 아니고 경계로 인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해할 때는 번뇌이지만 영지는 번뇌가 아니고 깨달을 적에는 눈이 신통을 맡아주고 영지는 신통이 아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공적 영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미해. 왜?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부처님은 가짜를 가짜로 잘 알아서 모습을 잘 굴리시는데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그게 퐁당 들어가. 그래서 미를 놔두고 있고 부처님은 오를 놔두고 있다. 그런데 본래 미를 놔두고 있는 그 자리나 오를 놔두고 있는 그 자리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안 갖다. 그러니까 미할 때는 번뇌이지만 영지는 번뇌가 아니고 깨달을 적에는 능히 신통을 놔두지만 영지는 신통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미다 오다 이렇게 놔두기는 하지만 뭐 때문에? 한 생각 차이 때문에. 한 생각. 가짜를 진짜로 알면 미, 가짜를 가짜로 알면 오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범준 씨 우리 다 같이 경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견성이 인사라면 내가 나의 견성을 볼 수 있어야 하리라. 만약 함께 보는 것으로 나의 견성을 불변하면 내가 불변할 때에는 어찌하여 나의 불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나의 불변하는 것을 본다면 자연히 저 불변하는 성이 아니라. 만약 나의 불변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물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견성이 내가 아니겠느냐. 또 내가 지금 물상을 볼 적에 내가 물상을 보고 물상으로 또한 너를 본다면 그렇다면 최성이 분작하여 너와 나와 모든 세간들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나의 원래 이 자리는 절대성 자리는 견성이라고 해도 되고 요 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견성에 대해서 요 절대성 자리 견성이죠.
보는 성품을 지금 드러내서 절대성 자리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견성은 무엇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이거를 머리에 딱 두고 있어야 돼.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다른 말로 백광쌤 맨날 하시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건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다는 거는 시공간이 끊어졌다. 변할 것이 없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다라는 수많은 시작과 끝이 없다.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늘 얘기를 했죠. 이 모습이 없다. 딱 한마디 딱 하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다 해당이 되죠. 여기 모습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항상 여여하다. 거래가 없다. 거래가 공적하다.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청정하다. 공하다. 이 모습이 없다에는 수많은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보느냐면 한자를 보십시오. 여기는 한자로 해야지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약견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견. 만약에 요 견은 안한의 견성자리를 의미합니다. 요 견은 안한의 견성. 안한의 견성이 바로 시물, 물질이라면 또는 물상이라면 이 말이죠. 안한니 그 보는 성품이 바로 물상이라면 즉 여역 가견 오지견 즉 너가 가견 요 견은 본다는 뜻이죠. 나의 지견 그 견은 부처님의 견성자리를 너 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견은 그냥 본다는 뜻이고 뒤에 견은 견성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견성자리. 이렇게 안한니 견성이 너의 견성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견성자리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물상이라면 즉 너는 역시 물상이니까 이는 물건 칠판과 같은 물건이면 내 견성자리도 네가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이죠. 그런데 약동 견자 요 말은 너하고 나하고 부처님께서 아념존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와 나가 이 동은 너와 나란 뜻입니다. 부처님과 안한이 같이 본다 말이지. 안한과 부처님이 뭘 봐? 지금 칠판을 보고 있어. 같이 본다. 같이 보는 것으로서 명위견오. 그 말은 이름한다. 나의 그 견성이라고 나의 견성이라고 본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칠판을 똑같이 봐. 이 보는 것으로서 네가 내 견성자리를 본다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오 불견시 하 불견오 불견지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 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견성이 만약 물건이라면 내 견성도 부처님 견성도 물건이니까 봐야 되지요.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 똑같이 칠판을 본다고 하는 거를 네가 내 견성을 본다고 본다 이 말이죠. 지금 한다고 본다면 불견시 내가 만약에 보지 않을 때 불견 이 말이 중요하죠. 뭘 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시각 현상을 거두어 버리고 내 마음이 텅 비어서 그냥 앉아버릴 때, 마음이 텅 비어서 그냥 내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 않을 때, 불견할 때, 니 왜 그 자리를 볼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견시 하 불견 오 불견지처. 불견하는 나의 그 불견하는 곳을 네가 말하자면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견하는 것을 못 본다는 거지. 불견지처를 네가 못 본다.
오 불견시에 하 불견 오 불견지처. 나의 불견하는 그것을 네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니하고 내하고 견성이 만약에 물건이라면 내 견성을 네가 보고 네 견성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그냥 안 본다. 물건을 안 보고 또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텅 비어버리면 그 텅 빈 불견하는 그곳을 네가 볼 수가 있느냐. 근데 니 못 본다냐 불견하는 걸. 그런데 만약 약견 불견 만약에 약견 불견 만약에 불견하는 것을 본다면 불견자리는 볼 수가 없는데 네가 불견한다는 걸 본다면 자연 비피 불견지상. 불견지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견성자리를 얘기합니다. 이 불견지상 견성자리, 저 견성하는 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 네가 그 불견하는 자리를 본다면 텅 비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것인데 왜 자연이 그것이 그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김성미 쌤 이해되십니까? 박범준 씨 이해되십니까? 예? 저기 준영이 이해되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약견심을.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그 견성, 앞에 견적이 안 하는 견성이라는 말이죠. 그 보는 성품짜리 견성이 물건이라면 내 견성짜리도 네가 볼 거라는 거죠. 왜? 물건이니까. 이런 마카펜이 견성이다 이러면 마카펜 보듯이 볼 거예요, 견성짜리를. 그런데 만약에 니하고 내하고 똑같이 이 마카펜을 봤어. 이 물건을 봤어. 지금 물건을 보면 그 보는 것으로 네가 만약에 나의 견성짜리를 본다. 한다면 내가 불견 보지 않는 그 마음을 텅 비워버려 가지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그냥 있을 때 이 말이죠. 불견이란 말은 그냥 있을 때 어찌 네가 내 그 불견하는 자리, 텅 빈 그 자리, 내가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죠. 안 하니요? 보지를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불견하는 자리를 본다면, 그 본래 그 견성의 자리를 본다면 자연히 비피 불견지상, 그 불견의 그 견성 자리는 자연히 그것이 못 보는 것이니까 자연히 그것이 아닐 것이다. 네가 지금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견성 자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모습이 없는 자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불견, 만약에 본다면 그 불견지상이 바로 저 불견지상이 자연히 그것이 아닐 것이고, 만약에 네가 못 본다고 하면 이 말이죠. 불견, 불견지라고 또 돼 있죠. 위에는 불견지처, 그 다음에 불견지상, 그 다음에 불견지지 이렇게 돼 있죠. 세 개를 그렇게 이 말하자면 같은 글을 안 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불견지처라고 하고 불견지상이라고 하고 불견지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견, 불견지처. 네가 만약에 나의 그 불견지처를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 못 보면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니 운하비여. 네가 왜 그것을 본다고 하겠느냐. 운하비여. 너희 그 뭐 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런 뭐 A, B, C, D 이런 물건이 아니고 전부 드루해 있다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이 운합이요. 어찌 그것이 네가 아니겠느냐. 물건이 아니니까. 우, 즉 여금 견물지시. 자, 위에 나의 그 물상을 우 다시 너가 견물지시 물건을 볼 때에 역계 견물 물역 견여. 만약에 네가 그 지금 물건을 볼 때에 말이지, 네가 모든 물건을 본다면 물건 역시 네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알지요? 내가 물건을 보면 저 물건도 내를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체성이 분잡할 것이다. 체성이 분잡할. 다시 말하면 네 견성이 물건이라면, 네 견성이 물건이라면 내 견성도 물건일 거 아니야. 안 한 견성만 물건이 아니고 내 견성도 물건이죠. 그러면 네가 내 거를 봐야 된다며, 견성. 근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어떤 물건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물건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면 그거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니하고 내하고 같이 본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탁 놔버리고 마음이 텅 빈 상태로 가버렸어. 그럼 불견이죠. 그 불견하는 걸 안 한 네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못 보면 어떻게 돼? 그거는 바로 그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본다면 바로 물건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그 불견지처가 물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견성자리가 두루에 있어서 바로 그 보는 그 자리가 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네가 물건을 볼 때에 네가 물건을 보고 내가 만약 칠판을 봐. 그럼 칠판을 보는데 이 칠판도 나를 본다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체성이 분잡해져서 체성이 분잡해진다. 여기서 이제 체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보죠. 또 체성이라는 것은 유정과 무정으로 본다. 유정과 무정으로 본다. 요거는 뭐냐면은 유정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견성자리, 보는 견성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견성자리. 요거는 물체를 얘기해요. 물질, 물상, 물질, 물상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견성이니까 보는 능견이라 내가 지금 볼 줄 아는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능, 보는 능견. 능자 어떻게 쓰지? 능자를 어떻게 쓰나? 보는 능견. 능히 볼 줄 아는 그 성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칠판을 본다 이랬을 때 능히 내가 칠판을 본다 이렇게 하지만 요 칠판은 뭐냐면 보이는 물체지요. 보이는 물체지요. 지금 이것을 볼 바의 소견이라고 합니다. 능과 소. 우리가 아다 하면 내지요. 아소하면 어떻게 내것 이렇게 되죠. 아소하면은 물상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내가 칠판을 본다. 이랬을 때는 보는 그 견성을 라는 견성을 가르치고, 요 무정은 칠판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정과 무정을 이 체성 안에는 유정인 본래의 능견과 무정인 물상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 체성이라는 현재.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이제 7번, 8번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유정과 무정이 전부 보림선언식으로 말하면 공성이지요. 텅 빈 성품이라.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이 견성과 물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로 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못 왔어. 이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진도가. 그래서 체성이 분잡하다는 거는 요 견성과 요 물상이 서로 분잡할 거야. 내가 물건을 보면 이건 견성에 해당되죠. 물건이 내를 보면 물상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게 막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체성이 분잡하여, 이 말은 체성이 분잡하니 즉 제가 이게 아우를 병이더라고. 병제세간 불성 안비 이렇게 되죠. 너와 내라는 거는 내가 진정심을 볼 때는 나는 내고 진정심은 너지요. 또 아난과 부처님을 봤을 때는 아난이 주가 되면 아난이 나고 부처님이 피가 돼요. 그죠? 너가 돼요. 또 부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부처님이 아가 되고 아난이 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습은 전부 차별상이라서 아와 너와 내가 있죠. 그래서 즉여 여아 그 다음에 병제세간 여 있는 모든 세간에 있는 모든 삼남암상이 불성안비 안전하게 잘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안립은 여기 안치 잘 치죠. 이게 잘 앉아있다 이 말이죠. 잘 앉아있다. 안치 설립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거죠. 안치는. 그래서 잘 이것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뭐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이러는데 만약에 물이 내를 보고 내가 물을 봐. 근데 내가 물을 보고 물이 내가 본다면 체성이 분잡하여서 물과 내가 서로 안립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혹시 조병선 거사님 질문사항 좀 해보시죠. 크게는 다 큰 틀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면은 이 보는 견성이 물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견성, 네 견성 못 본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보는 것을 내 견성을 본다고 하면 내가 마음을 다 텅 비워버렸을 때 내 불견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나의 그 견성자리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본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견성은 물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진도가 그렇게 됐다. 견성은 물질이나 물상이 아니다. 근데 뒤에 이제 다음 변부터는 뭐예요? 견성과 이 성품과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강의 조금만 읽어 주십시오. 강의 이 부분은 예, 읽으십시오. 이 부분은 견정은 물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만약이란 용어가 4번이나 나오므로 흔히 사약장이라고 한다. 시각 현상을 알아볼 적에 견정의 사이클과 물상의 사이클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물상과 동일한 사이클을 가진 견정이라는 놈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 설법은 넉자배기로 번역한 한문 문장이라 생략된 구절이 많아서 번역이 좀 복잡하지만 요지는 견정은 물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견정은 물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네 견정 내 견정 네가 보니 또 내가 불견하는 것을 네가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없으면은 그거는 물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능엄경을 지금 불교 마음 이렇게 하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건강경도 배우고 이제 앞으로 유마경도 배울 것인데 나중에 다시 요거 말고 능엄경 그 원 능엄경 있잖아요.
그 경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래서 그 다음에 173쪽. 예, 173쪽에 갑시다. 그 뒤에는 다 지금 얘기한 거를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시각현상을 볼 때에 이 견성은 너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 견성이 지금 궁금하니 그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의 진성을 스스로 의심하여 내 진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에게서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 예, 안하나. 이 시각현상이라는 건 뭐죠? 육군, 안과 색이 만났을 때 이런 시각현상을 일으키죠. 사실은 이런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컵 뚜껑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뭐요? 이 자성이 없는 거죠. 모습은 전부 다 이만 이대로 텅 빈 거죠. 그래서 안하나, 만약 네가 볼 때에 이 견정은 너의 견정이지 나의 견정이 아니라는 거죠. 좀 견성이 두루타니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근데 본래 이 견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단 말이죠. 모습이 없으니 그것이 허공에 그냥 가득 차 있어. 두루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지. 지금 네가 견성이 물상이 아닌데 네가 어째 보겠노. 그러니까 두루하여 있는 그것이 바로 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강의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에서 그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내 진심인 견성이다. 지금 앞에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이 견정은 자기의 영지이지 타인의 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견정은 자기의 영지지 타인의 영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 영지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래서 홍윤욱 보사님 영지, 일심행 영지, 또 우리 저기 뭐고 갑자기 잊어버렸어. 진정심 영지. 가릴 수가 없어. 물상이면 가릴 수가 있지. 이 차별상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평등상이라. 그러니까 평등성이라. 그래서 못 갈라. 차별상은 가르지. 근데 평등성은 못 갈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은 네 허공 내 허공 못 갈른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법문하시죠. 네 허공 내 허공, 한국 허공 미국 허공 일본 허공 못 가른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내가 시각 현상을 알아볼 때 볼 줄 아는 놈인 견정은 내 견성이며 그것이 바로 내 진심이다라고 단언한다. 마찬가지로 청각 현상을 알아듣는 놈인 문정도 바로 내 문성인 영지 그것이지 타인의 영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 눈으로 제 눈을 못 보듯이 견성이 견성을 못 본다. 그러면 어떻게 견성을 신성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주위에 두루한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것이 내 견성이고 나아가 자신의 혈량이 두루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내 영지이다. 탐감한 삶이 제 마음의 혈량인 줄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제 자신의 영지이고 그 영지가 바로 견성이고 문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지인 견성의 실존을 신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견성이 견성을 볼 수가 없지. 자기가 자기 눈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 그냥 헛것 그대로 봐. 그러면 그 보는 놈이 드러나죠. 내가 진정심이 나를 봐 지금. 근데 여기 일심행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일심행이 앉아있을 때 일심행이 쏙 들어오면은 일심행을 보는 거는 잊어버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병선 거사님이 앉아서 몸뚱이가 나다 이미 그렇게 딱 확정을 지어 놓으면 몸뚱이가 나다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놈은 생각을 못해.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내가 감지가 안 돼. 그지요? 이미 몸뚱이가 내버리니까 몸뚱이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몸뚱이가 변화가 올 것이구나 하면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놈, 변한다 할 것이라고 하는 놈이 인지가 된다. 감지가 된다 말이죠. 그때 가야 감지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변화가 올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백봉쌤이 늘 하는 말로 이렇게 한다.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보는 놈이 드러나. 생각하는 놈이 드러나. 듣는 놈이 드러나. 근데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러면 안 드러난다 이거지. 이미 눈 속에, 귀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그러면 지금 보고 있어. 근데 눈이 자체성이 없죠. 무정물이죠. 그러면 보는 놈이 있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일시맹이네. 그럼 견정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견정이죠. 저 일시맹이 앉아있네. 예. 진에다가 사이클이 포함이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보는 것으로 눈을 삼아라. 듣는 것으로 귀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는 것 견성으로 바로 눈을 삼고 문성으로 귀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 네 몸뚱이 그 무정물은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다. 모습은 있으되 그 작용을 하는 것은 다 견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삼라만상이 현량인 줄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제 자신의 영지다. 내가 탁 이렇게 봐. 들어. 이게 현량이죠. 분별을 안 일으키고 탁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탁 듣죠. 이것이 바로 제 자신의 문성이다. 이게 지금 이게 탁 듣는 것이 문성이다 말이지. 이건 내 들으려고 들은 적이 없거든. 이것이야말로 영진 견성의 실전을 친성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딱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야. 참 말씀을 잘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이 말이 친성하는 절대성을 오해볼래? 나의 성품자리를 오해볼래? 이거는 불견이라 볼 수가 없다 말이야. 불견지처, 불견지상이라 못 봐. 불견지시다. 근데 뭘 보느냐? 나타난 내가 지금 견정으로 보는 이 상대성의 이것을 전부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아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는 상대성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요것만 잘못된 거. 상대성은 요것도 공성이고 요것도 공성이라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진짜 좋겠는데 그냥 우리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진짜로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못 만나. 절대 그거 진짜다 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죠. 가짜다 하는 자리도 이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가 알아야 바로 절대성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견성은 크기가 없다. 견성은 크기가 없다라는 말은 견성은 걸림이 없다는 거지. 걸림이.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밝다, 어둡다 하는데 걸림이 없어. 견성은. 왜? 왜 그래요? 박범준 씨. 견성은 왜 걸림이 없어요? 그렇죠. 견성은 본래 텅 비어 있어서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에 들어가느냐 하면 불이법문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에 가면은 견과 물상은 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깊어지죠. 처음에는 전부 이 물상이
제일 처음이 뭐였냐면 이렇게 보는데 보통 사람이 보듯이 안한전자가 자기가 눈으로 보는 줄 알았거든. 눈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 보는 그 성품이 네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네가 보는 그 성품이 마음이다. 너는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본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죠. 그 옛날에 육조해능대사가 법성산가 거기 갔더니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스님 둘이가 싸운단 말이지. 한 분은 깃발이 나부낀다고, 한 분은 바람이 분다고. 그러니까 이 육조해능대사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것이 무엇으로 보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 본다. 일체 그것이 전부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하는 자리죠. 그 화두가 바로. 그래서 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께 설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성이 반드시 저 자신이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제가 부처님과 함께 사천왕의 궁전을 부르고 1월궁에 있을 적에는 이 전이 두루 원만하여 사바세계의 국토들을 두루 다 보았는데 정사에 돌아와보니 바람만 보이고 또한 방 안에 앉아있으니 초막끝만 보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견성이 그 바탕이 본래는 한세계에 부한 것이 지금 방 안에 있을 때에는 더욱 한 방 안에만 가득하오니 본래 큰 견성이 축소하여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과 지붕 때문에 차단되어 끊어진 것입니까? 제가 이 까닭을 모르니 바라옵건대 큰 자리로 저희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 공부하기 전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한존자께서 견성이 바로 내 자신이라면 시방에 두루해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허공짜리 견성이 바로 내라면은 내가 부처님하고 함께 사천왕의 궁전을 보려고 1월궁에 있을 때는 이 견이 무지무지 잘 보였다는 거예요. 사천왕 세계 또 1월궁 다 보였다는. 그런데 내가 견이 두루 원만해서 사바세계 국토를 다 보았는데 내가 지금 절에 딱 오니까 뭐만 보이냐면 조그마한 가람만 보이고 또 방 안에 들어오니까 방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죠.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쫙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런데 서울 와서 여기 쏙 들어앉으면 요밖에 안 보이는 거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지. 그 바탕이 세존이시여, 이 견성이라는 그 바탕에 본래는 한세계라는 건 사바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바세계를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지. 사바세계를. 왜? 사천왕궁도 다 사바세계니까. 사바세계 다 볼 수 있던 것이 방 안에 있을 적에는 겨우 하나의 방 안에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한 방에만 가득하다는 거는 한 방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 내 벽 저 뒤에는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 견성이 축소되어서 작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천왕 세계까지 다 보려면 말도 못하게 길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진 것이냐, 내가 요 방 안에 이제 끊어진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까닭을 모르니 저희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대. 그러니까 어째서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고 왜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이 견성이 진짜 둘이에서 네 자리인데 위에서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입니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말이죠. 이것이 딱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같아요. 태평양 속에, 태평양 어마어마한 큰 바다 속에 고동이 소라지, 고동하면 잘 못 알아듣대. 그 소라가 지 껍데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 그럼 지가 태평양에 앉아있는 걸 몰라. 그 소라 껍데기 안이 지 세계인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 지구에 있지만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 가도 끝없는 이 공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내 몸뚱이 안에 내다하고 쏙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허공에 있는지를 몰라. 어디에 있어요? 몸뚱이 제 같으면 160도 안 되는 요 몸뚱이 요만큼 몇 cm 있고 30cm 35cm 40cm 될까? 요만큼 한번 재보나? 한 40cm 160도 안 되는 요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내가 허공에 있는데, 내가 허공 속에 있는데 내 몸뚱이 여기에 딱 들어앉아봐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고동 껍데기라고 소라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 뒤에 그쪽이 안 선생님 그 강의 좀 읽어봐 주십시오. 아나니 견성이 바로 공적 경지인 자기의 주인공인 줄을 이제 알았으나 견성의 크기가 창조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모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견성의 대소와 신축을 질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견성은 본래 공적하여 아무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 크기와 변동이 당연히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아나는 여전히 견정을 사용하는 일상의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습이 없는 견성을 모습과 깎여 있는 존재로 보아서 그 확대와 축소와 연결과 단절을 물어보고 있다. 예, 이해되시죠? 견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런데 아나는 늘 견정으로 봤거든. 진과 망이 합해져 있는 걸 보니까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밑에까지 그 밑에 경까지 그 올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일체 세간의 크고 작은 내외의 모든 사물은 다 백체로 윤진경에 속하니 너의 보는 견성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말하지 말라. 비유하면 네모난 그릇 속에서 네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다시 내게 묻겠다. 이 네모난 그릇 속의 네모난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냐 정해진 것이 아니냐. 만일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 허공을 둥근 그릇에 옮겨 담아도 허공이 둥글지 않고 네모가 나야 할 것이다. 만일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네모난 그릇 속에서도 네모난 허공이 없다. 내가 말하는 이 까닭을 알지 못한다는 그 까닭이 이와 같으니라. 아나나 만일 허공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 줄을 알지 않으면 단지 네모난 그릇만 치우면 된다. 허공 자체는 일찍이 네모난 적이 없으니 허공의 네모난 모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내가 질문한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갈 적에 견이 줄어서 축소하였다면 하늘의 해를 쳐다볼 적에는 견이 크게 확대되어 해에 닿은 것이냐. 담장과 지붕이 견을 작게 끊어버렸다면 만일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을 적에는 어째서 견을 이은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그런 이치가 없다. 예,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서 제가 자 175쪽 한번 보시죠. 아나나 일체 세간이라는 게 일체 세상이지요. 일체 세상의 그 물체가 물상이 전부 크고 작고 아니고 바뀌고 내가 안에 있으면 저 바깥이 밖이 되고 밖에 있으면 요 안이 아니 되죠. 안의 모든 사물이라는 건 모든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 모든 사물이 다 객체라는 거는 왜? 내가 본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주체라. 보는 놈이 주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육근이 주체가 돼버리죠. 내가 보는 것이.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육진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에 속하니 너희 보는 견성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 세간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사실이 다 무엇에 해당이 되나? 다 육진 경계에 해당이 된다. 상대인 육체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너희 보는 견성이
늙어나 준다고 하지 마라. 비유를 해보자 이거죠. 네모난 그릇 속에 네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네모난 그릇, 저 밑에 둥근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육진 경계를 말합니다. 전진의 물상을 얘기합니다.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은 전진의 물상,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그 물상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했고, 네모난 허공의 그 허공은 바로 그 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그릇 속에 네모난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다시 내게 묻겠다. 이 네모난 그릇 속의 네모난 허공이 이 그릇 속에 그러니까 물 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물을 담아. 물을 담으면 네모난 그릇이라고 물이 네모가 났나요? 둥근 그릇에 담았다고 물이 둥그나요? 안 그렇죠. 단지 그렇게 보일 따름이죠. 그래서 만일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허공을 둥근 그릇에 옮겨 담아도 허공이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가 나야 할 것이다. 만일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네모난 그릇 속에서도 네모난 허공이 없다는 거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허공은 네모다, 세모다, 뭐 동그랗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네모난 그릇 속에 있어도 허공은 네모난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까닭이라는 것이 앞에서 174쪽에 어떻게 견성이 축소해서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담장으로 차단이 돼서 끊어진 겁니까? 이렇게 이 까닭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 앞에 그지요? 170 그 까닭이 이와 같다는 것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네모난 허공이 네모난 것으로 정해져 있느냐? 정해진 것이 아니냐. 허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까닭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나나 만일 허공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지를 알고자 하면 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허공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지를 알고자 하면 단지 네모난 그릇만 치우면 된다. 허공 자체는 일찍이 네모난 적이 없으니 허공의 네모난 모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이 네모나고 네모나지 않고 알려면은 그릇을 치우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맞지요. 그럼 몸뚱이는 왜 해야 되노? 이만 이대로 네모난 그릇 자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그대로 헛것인 줄 알면 그냥 허공이 드러난다. 꼭 치워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백봉쌤 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네모난 허공을 지금 네모나고 허공이 네모나고 둥근 것이 없는 줄을 알려고 하면 네모나고 둥근 그릇만 치워봐라. 그러면은 허공이 그만 그대로인 걸 알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치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알면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알면. 그대로 헛것인 줄 보면 그대로 허공이 보인다. 머물지만 않으면. 늘 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 지금 늘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릇을 치우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색신 이대로 법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네모난 허공을 알려고 하는데 네모난 그릇 치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면, 이만 이대로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그냥 허공이라. 본래 그 성품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제 허공 봤나? 박범준 씨 어제 허공 봤나요? 오늘 허공 봤나요? 내일 허공 봤나요? 그건 자신이 좀 없죠. 말은 많이 들었어. 내일 허공 봤습니다 하려니 양심이 찔리지. 나도 그랬지요. 준영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허공은 우리가 텅 비어 있어서 네모난 그릇에 담았다고 허공이 네모가 나고, 둥근 그릇에 담았다고 둥글지 않지요. 허공은 왜 모습이 없거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딱 썩혀 있느냐?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봅시다.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 이러면 꼼짝을 못하네. 그냥 네모 둥글 데 쏙 들어가고. 그러면 한번 어제를 어디다 집어넣어? 허공을 어제에 속 집어넣어버려. 네모난 그릇하고 똑같지요, 이거? 왜 생각합니까, 박범준 씨? 그렇죠. 오늘 이거 둥근 그릇 쏙 집어넣어버리네, 허공을. 내일 내일은 안 왔으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에 똑같은 이치라. 이 이치가 이거는 물상이죠. 요거는 시간이죠. 전부 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오늘 이러니까 오늘은 봤지, 어제 봤어, 내일 이러니까 봤지. 둥근 그릇에 딱 집어넣고 네모난 그릇. 백홍쌤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내일 허공 봤나. 그렇게 좋은 법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은 꼼짝을 못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박범준 씨한테 물어봐야 제일 잘 알 것 같아. 박범준 씨가 잠옷을 입었어 지금. 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김미 선생님은 잠옷을 입어서 뭐 해? 그렇지. 조병선 씨는 잠옷 입고 잠옷을 입었어. 뭐 하실 겁니까? 가끔 운동합니다. 잠옷 입고. 그냥 자기적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잠옷을 입는다. 이러면 이 잠옷이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 이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에 쏙 집어넣어. 그러면은 나의 행동과 인식이 이 안에서 규정이 돼요. 그렇죠? 잠옷이 잠만 자는 건가요? 아니죠. 안명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그곳에 모든 사고와 행동 방식이 전부 얽매여 있어. 정말로요. 그래서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에 자꾸만 내가 네모나려고 둥근 줄 알아. 잠옷 입고 요새 잠옷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아기들 키울 때는 내복이 진짜 내복 같았어. 근데 요새는 완전 패션이 돼갖고 내복이 외출복 같아. 그렇게 됐다니까. 그럼 내복 입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요. 내복 입고 어디로 가요? 외출도 해요. 외출한다고 니 그거 입었으니까 오지 마라 그 소리 아무도 안 하거든. 그리고 요새 유니클로 보니까 우리 아줌마들 입는 몸빼바지 비슷한 거를 이렇게 짧게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정말 패션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정된 관념에 쌓이지 않아야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진정심도 빵 만드는데 고정된 관념에 쌓이지 않아야 아주 창의적인 빵이 나오겠죠. 우리 조병선 거사님도 고정관념에 하지 않아야 더 좋은 군대 만드시겠죠. 우리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관념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라는 것에 매이지 않아야 정말로 활력 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 내 인생이
고정된 관념에 무너지지, 그 윽박 속박되어 있지 않아야 정말로 자유로운 주인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문, 부처님은 네모난 그릇에 허공을 담으면 허공이 네모나겠느냐? 허공이 네모가 되겠느냐?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겠느냐? 허공이 정해지겠느냐? 참 좋은 법문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에 딱 담아버려, 허공을. 그럼 꼼짝 못해. 그지요? 이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이 허공이요, 모습이 없는 건데 봤냐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허공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에 대비해서의, 그러니까 모습이 있고 그 주변을 허공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그 법문을 듣다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개념화할 수 없는 게 또 허공일 것 같은데. 보다는 말이 예, 지금 우리 진정심은 예, 눈으로 보거나 인식하는 것을 본다고 얘기를 예, 하지. 예. 근데 본다는 것은 꼭 그 뜻이 아니지. 그럼 구 선생님께서 12시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의 봤나가 눈으로 봤나가 아니지? 그지? 뭔 말인지 알아? 눈으로 봤나가 아니지 이게.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당장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보통은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당장의 마음으로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뭘로 본다는 거는 반드시 눈으로 물상을 보는 것을 본다고 하거든. 보는 그 자리를 보는 게 아니거든. 불견의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